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나 내 안의 진짜 나를 만나는 법. 나를 찾는 수업. 프롤로그.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책을 펼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인생의 답을 찾고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가 이 책을 쓰도록 마음먹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한 남자가 밤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가 너무 초조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저기요, 뭘 찾고 계세요? 차 열쇠요. 집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대충 어디쯤인가요? 뭐 하다 떨어뜨리셨나요? 여자는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지갑을 열다가요. 그럼 저쪽에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황당해하자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쪽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여자가 너무 바보 같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야기 속 여자처럼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많다. 지금 가는 방향에서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래서 타인 혹은 외부 물질 세계에서 인생의 답과 행복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애초에 방향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이 책에서 대도시에 사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 이 책은 먼저 우리 모두가 겪는 고민과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또한 신체, 마음, 정신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의 주인공 러링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충격과 사건에 부딪히며 다양한 인생 과제와 지혜를 경험한다. 또한 주변 인물의 경험과 성장 과정은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용적인지 확실히 보여준다. 러링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듯이 사실 결말 부분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생 지침을 얻길 바란다. 그러려면 소설책 읽듯 단숨에 읽지 말고 서너 장씩 끊어서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충분히 그 내용을 음미하길 바란다. 주변 친구, 가족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지혜를 공유한다면 더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책을 소설처럼 생각한다면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인생 철학은 반드시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하기에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상한 대화. 나는 누구인가? 겨울비 내리는 깊은 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한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실수 없이 방향을 바꾸고 추월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레이싱을 방불케 한다. 비 내리는 산길 도로에서 이렇게 위험한 질주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쫓거나 쫓기거나. 지금 러링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혹시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을까? 그건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지금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목숨을 내놓은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어쩌지? 순간 덜컥 겁이 났지만 러링은 곧 냉정한 답을 떠올렸다. 그럼 더 좋지. 확실히 죽을 수 있을 테니까. 러링은 자기가 떠올린 생각에 흠칫 놀랐다. 요즘 들어 왜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사실 러링은 오랫동안 서서히 자신을 죽이는 생각이나 행동을 습관처럼 해왔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인생 테마곡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녀의 삶에 등장했다. 오늘 저녁 남편과 또 대판 싸웠다. 똑같은 상황을 벌써 몇 번이나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깊은 애정의 지옥에 빠졌다. 그것은 마치 태초부터 이어온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란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다. 몸은 도망쳤으나 마음은 아직 그 지옥 한가운데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이미 오르막 산길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푸시하고 김 빠지는 소리가 2번 들리더니 이내 차가 멈춰버렸다. 다시 시동을 걸려고 자동차 키를 계속 돌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계기판을 보니 기름이 뚝 떨어졌다. 에이. 러링은 무의식적으로 욕을 뱉고 몸을 더듬으며 휴대폰을 찾았다. 한참 뒤적이다가 실내등까지 켜고 차 안을 사사치 뒤졌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까지 두고 왔어? 아주 완벽해. 정말 미치겠네. 창밖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겨울비 내리는 깊은 밤, 황량한 산골짜기 한가운데 기름 떨어진 차에 휴대폰도 없이 러링은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하늘이 정말 원망스럽고 그럴수록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했다.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난 왜 이렇게 늘 재수가 없어? 이때 눈앞에 불빛이 번쩍였다.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좋아, 한번 가보자. 러링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두막 문 앞에서 이리저리 한참 찾았지만 초인종 같은 건 없었다. 조금 망설이다 용기를 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강인함이 느껴지는 노인의 목소리다. 어라, 문이 안 잠겼네? 덜컥 의심이 들어 선뜻 들어갈 수가 없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쩌지? 일단 열어놔 볼까? 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따뜻하고 아늑한 오두막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옆에 서 있는 신선처럼 하얀 도포를 차려입은 노인이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러링을 맞이했다. 어서 들어오게. 러링은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노인이 시키는 대로 오두막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기 앉게. 노인이 벽난로 앞에 놓인 빈 의자를 권했지만 러링은 꼼짝 않고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인을 경계했다. 여차하면 문 밖으로 뛰쳐나갈 심산이었다. 노인은 러링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의자에 앉으며 가볍게 말을 이었다. 거기 탁자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네. 감사합니다. 반사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왔지만 두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누군가? 아, 저요? 그러니까 차에 기름이 떨어지고 휴대폰도 안 가져와서 여기 전화를 좀 썼으면 하는데요. 러링이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다. 전화는 얼마든지 쓰게. 그런데 아직 내 질문에 답을 안 했어. 노인이 고개를 흔들며 다시 물었다. 자네는 누군가? 저는 리러링이라고 하는데. 리러링? 그건 그냥 이름이고 일종의 기호 같은 거지. 난 자네가 누구냐고 물었어.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계속 추궁했다. 러링은 너무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지? 저는 외국계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마케팅 매니저예요. 러링이 차분하게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는 자네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만약 그 회사를 그만두면 자네는 누군가? 라고 똑같이 물었을 때 답이 달라지지 않겠나?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산속 이상한 오두막, 그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노인과 이상한 대화가 이어졌다. 러링은 그제야 오두막을 휘감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노인과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두려움 또한 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그녀는 어느새 노인이 권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누구일까? 혼란스러운 러닝의 머릿속에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르고 끊임없는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문득 과거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저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렀다. 내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는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10살까지 외가에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새아버지는 날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차갑고 엄하기만 하고 일찍 결혼한 것도 사실 집을 떠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니었죠. 회사에서 사람 관계도 너무 힘들고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어요. 러링은 점점 더 슬프고 그럴수록 자신이 너무 가여웠다. 희미한 기억 속으로 지난날의 불행과 슬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린 러링은 훔칫 놀랐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거침없이 쏟아내다니 노인이 다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러링을 바라봤다. 그걸 신분 동화라고 하지. 자신을 신분에 끼워 맞추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야. 자네는 지금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 그동안 억울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으며 불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 방금 그 이야기로 남들에게 이해와 동정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자네가 아니네. 잠깐만요. 러링이 뭔가 떠오른 듯 다시 자신있게 답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재능이 많았어요. 보다시피 외모가 뛰어난 편이라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명문 칭화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지금 연봉도 꽤 높아요. 또 제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란 말이 튀어나오자 러링은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이번에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줬다. 그렇지. 모두 맞는 말이야. 자네는 확실히 뛰어난 인재지.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신분 동화일 뿐. 역시 진정한 자네라고 볼 순 없어. 러링은 방금 전 샘솟았던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맥이 탁 풀렸다. 잠시 뭔가 생각하는가 싶더니 금방 고개를 치켜들었다. 도대체 어르신이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그동안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강한 승부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노인이 원하는 답은 절대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저런 사람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러링이 다시 자신만만하게 똑바로 노인을 주시했다. 어때? 이번엔 정답이지? 그것도 아니네. 노인이 미소 지을 때만 해도 봄바람에 희감긴 것처럼 기분이 좋았는데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려버렸다. 자신이 그저 육체일 뿐이란 말인가? 네, 왜 아니라는 거죠? 러링은 대학 시절 맹활약했던 토론 수업을 떠올리며 강하게 반문했다.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자네 유표는 끊임없이 변해왔어. 그렇지? 당연하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난 어렸을 때 엄청 뚱뚱했어. 초등학교 때 훌쩍 키가 큰 후로 줄곧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는데 30이 넘으면서 아랫배가 나오고
군살이 눈에 띄게 늘었지. 아, 그러고 보니 정말 인생 무상이네. 문득 얼마 전 본 신문기사가 생각났다.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7년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순간 존재하는 육체가 온전히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은 어떨까?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 노인은 러링이 삼천포로 빠지는 걸 알았는지 바로 질문을 이어갔다. 사실 러링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거야 그 사람의 지식, 사고, 감정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요. 러링이 자신 없는 듯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자 노인이 조금 부드럽게 말투를 바꿨다.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까? 자네, 자신의 생각을 본 적이 있나?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제대로 느껴봤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러링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네 대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뜻이네. 내가 조금 도와주지.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강한 끌림과 위험이 느껴지는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기에 러링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잠시 머리를 정지시키게. 그러고는 노인도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치 100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었다. 자, 이제 눈을 뜨게. 러링이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떴다. 어떤가? 러링은 너무 뻔한 질문에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발끈했다. 머리를 정지시키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그럼 방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나? 순간 러링은 마음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사실 이 이상한 노인이 혹시 사기꾼이나 사이비 종교인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노인이 시키는 짓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거부하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다행히 노인은 더 추궁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느꼈나? 뭐랄까 굉장히 이상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 본인 감정을 제대로 느낀 거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러링을 응시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느꼈어요. 맞아요. 그건 모두 저의 일부예요. 러링은 자신의 말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렇다면 자네 말은 결국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존재란 뜻인가? 러링은 노인이 짓궂게 웃으며 반문하자 자신이 기본적인 논리 오류를 범했음을 알았다.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객체인 생각과 감정의 존재를 감지했다면 이 둘은 절대 하나일 수 없다. 당황한 러링은 한 발 물러서면서 은근슬쩍 말을 돌렸다. 저는 그냥 전화만 빌리러 온 건데. 하지만 노인은 러링에게 말려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네는 누군가 이 질문은 정면 돌파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지지.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부정법을 이용한 거지. 어쨌든 지금까지 말한 건 모두 정답이 아니야. 이때 러링 머릿속에 이거다 싶은 답이 떠올랐다. 맞다. 영혼. 왜 영혼 얘기를 안 했죠? 답은 영혼이에요. 러링이 복권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흥분할 때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영혼이라. 지금까지 말한 것 중 가장 정답에 가깝긴 해. 그런데 요즘 영혼이란 말이 종교나 철학에서 남용하는 바람에 너무 흔해졌어. 특히 종교적 색채나 이념의 상징성이 강해서 영혼만으로는 진정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노자가 말한 도가도 비상도처럼.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건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한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이제부터 천천히 알려주지. 노인이 두 번째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이 손가락 보이나? 누굴 바보로 아나? 러링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저 달이 진정한 나라면, 그리고 세상에 달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마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달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거야. 기껏해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지. 러링이 고개를 갸웃하며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도무지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소용없겠지. 안 그런가? 노인이 잠시 러링을 지켜보다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그럴 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직접 먹어보게 하면 되지 않겠나? 러링은 점점 지쳐갔다. 노인이 왜 계속 자신에게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천천히 오두막을 둘러보는데 전화기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치겠네. 이 노인네 대체 뭐야? 오늘 내가 한 말들은 앞으로 자네가 사실을 직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절대 자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이지. 자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노인은 독심술이라도 쓰는지 러링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러고는 선반 깊숙이 넣어뒀던 전화기를 꺼내놓았다. 여기 있네. 사랑은 롤러코스터.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한동안 냉전이 이어졌다. 보통 러링은 사나흘 동안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전혀 달랐다.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다. 반면 지밍은 러링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 크게 싸운 후로 계속 정신나간 사람처럼 흐리멍덩한 것이 확실히 이상했다. 두 사람 모두 본래 말이 많지 않은 데다 최근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터라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러링과 지밍은 자타공인 선남선녀 커플로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공대는 원래 여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러링처럼 미모가 뛰어난 여학생은 정말 드물었다. 지밍도 훤칠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이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졸업을 앞두고 나란히 미국 유명 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미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듯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함께 유학을 떠났다. 이쯤 러링은 MBA로 전공을 바꾸었고 지밍은 전공을 이어 공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러링은 국내의 명문대 학력과 미국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외국계 대기업에 들어갔다. 지밍은 모교인 칭화대학 부교수로 강단에 섰고 전교수가 됐다. 이렇듯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두 사람은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사실 지밍은 아이가 없어도 괜찮은데 가부장적인 그의 집안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다. 뜨거운 감정이 사그라든지 오래고 가끔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가며 정이 쌓인다는데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멀어졌다. 처음엔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그러다 각자 자기 말만 했고 나중에 러링 혼자 떠들고 지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러링도 입을 닫았다. 러링은 생각이나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편이다. 그래서 지밍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지적질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 지밍은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다 지밍이 회사 일이 잘 되는지 묻기라도 하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상사고 부하 직원이고 전부 멍청하고 양심도 없어서 매일 자기만 죽어라 이래야 한다는 등 이놈의 회사는 답이 없다는 등 러링의 불평불만은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밍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얘기도 하지 않고 러링의 일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크게 다툰 그날 지밍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고 러링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몸도 힘든데 집안 분위기까지 침울하니 두 사람 모두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만약 아이가 있거나 애완동물이라도 키웠다면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고 활기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엔 칙칙하고 우울한 공기뿐이다. 배가 너무 고팠던 지명이 텅 빈 냉장고를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이렇게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섬뜩하고 살벌한 말들이 수없이 오갔다. 수년 동안 갈고 닦은 덕분에 두 사람의 전투력은 이미 정상급이었다. 이제 여러 말 하지 않고 강력한 한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고수만이 승자가 되는 법. 이날은 어느새 싸움의 고수가 된 지명이 단 한마디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애를 못 낳으면 밥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냐. 급소를 찔린 러링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채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다. 그렇게 해서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됐고 그날 이후 러링은 수시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낯선 문제가 그녀의 머릿속을 꽉 채웠다. 나는 누구일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배운 적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날 밤 노인이 돌아가는 러링에게 잘 생각해보라며 숙제를 내주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리 팀장, 이번에 개발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마케팅팀에서 예상하는 시장 진입 상황을 설명해 주시오. 영업총괄이사 천다가 한창 딴 생각에 빠져있는 러링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네, 저희 마케팅 팀은 다행히 러링은 반사신경이 아주 빨랐다. 얼른 딴 생각을 접고 바로 준비한 답변을 줄줄 읊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간부회의에서 큰 망신을 당했을 것이다. 도대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곧이어 직속 상간 왕리가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자 러링은 다시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다. 왕리는 40대 초반 나이에 대기업 마케팅 총괄 이사가 된 인재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무엇보다 승부욕이 아주 강했다. 왕리는 분명 돈을 원할 거야. 당연하지 않아? 세상에 돈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 몇 년 전 러닝 회사가 다른 작은 회사에 합병했는데 왕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당시 그 회사 인사부장이 연봉 자료 파일을 전 직원 이메일로 발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 실수인지 앙심을 품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고로 사장의 연봉과 보너스가 수십억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통 기업 합병이 진행되면 자회사 이사진은 회사를 떠나야 한다. 더구나 이메일 사건까지 발생해 상황이 좋지 않았을 텐데 왕리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합병 후에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모 회사 핵심 간부 자리를 확실히 꿰찼다. 분명히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을 거야. 그런데 여전히 승부욕이 강한 걸 보면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을 원하는 게 틀림없어.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화들짝 놀라며 다시 생각을 접었다. 영업팀장 리쿠이가 왕리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 방법이 기존 고객에게 먹히겠지만 신규 고객은 다릅니다. 신규 고객의 눈을 사로잡으려면 훨씬 강력한 메리트가 필요합니다. 리쿠이는 2년 전 간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느라 1년 가까이 쉬다가 복직한 지 얼마 안 된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술과 담배 그리고 유흥도 멀리하며 건강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순간 러링의 머릿속에 다른 답이 떠올랐다. 아, 그래. 우리 모두 건강하길 바라지. 이뿐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한다. 생각보다 빨리 숙제를 마친 러링은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부, 권력, 건강, 사랑, 행복.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 러링은 자신감에 취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리 팀장, 뭐가 그렇게 좋아? 어젯밤 남편이랑 좋았나 봐. 다른 제품을 담당하는 마케팅 팀장 황이쿠이가 짓궂게 러링을 놀렸다. 언제 끝났어? 러링은 허구한 날 짓궂은 농담을 하고 남을 놀리는 황이쿠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얼른 자리를 피했다. 그럼 난 일이 있어서 먼저 쉴래. 자리에 돌아온 러링은 그 변태 같은 황 팀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섹스? 그런 인간이 순수한 사랑을 원할 리는 없잖아.
오죽하면 부하 직원들도 무시하겠어? 듣자니 툭하면 고객 접대 명목으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부서에 지급된 마케팅 경비로 술판으로 버린다고 한다. 심지어 여자를 끼고 호텔에 가면서도 당당하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말한다니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섹스도 행복의 범위에 넣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겠지. 황 팀장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 단 몇 초에 불과한 짜릿한 자극? 그건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의 짜릿함을 즐기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데 황 팀장은 왜 그런 자극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뭔가 심오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어떻든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적을까? 정말 모르겠네. 다음번에 노인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어. 난 왜 항상 불행할까? 진정한 자아를 잃었으니까. 일찌감치 숙제를 마친 로링은 완벽한 답변과 새로운 질문을 안고 다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다. 가볍게 문을 두드린 후 이번에도 들어오게 라는 말을 들으며 문을 열었다.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천천히 오두막 안을 둘러봤다.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소박했다. 고한 중국 전통 가구 사이에서 유럽풍 벽난로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번 한 주 잘 보냈나? 노인이 자리에 앉으며 안부부터 물었다. 네, 잘 지냈어요. 러링의 짤막한 대답 후에 잠시 정막이 흘렀다. 러링은 탁탁 불꽃을 튀기는 벽난로 장작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지난번에 어르신이 생각해보라고 했던 문제 말인데요. 그래, 생각해봤나? 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건 부와 권력, 건강, 사랑, 행복이에요. 러링이 답을 하나하나 말하며 노인의 반응을 살폈다. 그래, 자네는 어떤가? 자네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가? 아, 저요? 당연히 돈은 어느 정도 원하죠. 사실 러링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다. 부자가 되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고 여유로워지겠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러링은 평생 다 못 쓸 정도로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해봤다. 제일 먼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숍으로 달려가 가격표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 사고 싶은 것을 전부 사버려야지. 생각만 해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권력이 생기면 어떨까? 다음 질문과 함께 러링의 달콤한 상상이 끝났다. 전 특별히 권력을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본 요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만약 대단한 권력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나? 글쎄요. 어쨌든 있으면 좋겠죠. 왠지 아주 신날 것 같아요. 러링은 지금 회사의 사장이 된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한껏 위세를 떨며 굽신거리게 될 수도 있다. 아,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건강은 어떤가? 뭔가 달라지겠나? 러링은 지금까지 가벼운 감기 외에 크게 아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본 적은 없다. 그래도 주변에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이 적지 않으니 건강의 소중함은 충분히 알고 있다. 건강하면 행복한 거라잖아요. 당연히 좋죠. 그렇군. 그런 이유라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군. 세 단어요? 러링은 기운이 쭉 빠졌다. 자기가 생각한 답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세 개라고? 노인이 시멘트 바닥에 분필로 세 단어를 적었다. 사랑, 기쁨, 평화. 러링이 갸우뚱하며 노인의 설명을 기다렸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들, 부와 권력, 건강 따위는 결국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지. 안 그런가? 노인이 넌지시 동의를 구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행복과 기쁨이 뭐가 다르죠? 러링은 이 점이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네가 말한 행복은 외부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야. 다시 말해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할 외부 사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 그런 행복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노인이 길고 흰 수염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으며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노인이 자네가 한번 설명해 보지 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러링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이었다. 어떤 문제냐면 외부 사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했던 상황이나 사물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지. 하지만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야. 깊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러나오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아. 멍하니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던 러링은 문득 자신을 돌아봤다. 지금까지 살면서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쾌락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여기에서 사랑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네.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같은 건가요? 잘 아는 것처럼 받아쳤지만 사실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도 베풀어 본 적도 없었다. 러링의 부모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 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었다. 어린 러링은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행복한 아이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맞아. 분명히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핑계 삼아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다룬다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에게 강요하곤 하지. 노인의 말투와 표정은 유달리 진지했고 러링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러링은 부모가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물처럼 다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원했다. 이보게 부모도 사람이야. 사람마다 역량의 한계치가 다른 법이고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네. 지난날 자네의 부모가 매 순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훌륭한 부모는 아니었겠지만 그건 타고난 지식과 역량의 한계 범위가 낮았기 때문이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자네에게 베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러링은 노인의 위로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물론 가슴에 맺힌 한은 영원히 지울 수 없겠지만 러링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바라보자 노인이 또 한 번 독심술을 발휘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네. 어떻게 하면 사랑, 기쁨,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으려는 게지? 네. 그리고 하나 더요. 모든 사람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며 애쓰는데 왜 다들 얻지 못할까요? 겉으로 밝아 보이지만 수많은 아픔을 숨긴 채 억지로 웃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다들 이렇게 살아야 하죠? 러링은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격해졌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러링의 호소가 끝나길 기다렸다. 차분하고 간결하게 답했다. 왜냐면 지금 자네처럼 진정한 자아를 잃었기 때문이네. 인생은 연극이다. 역할, 가면. 노인은 처음 자네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러링이 정답을 맞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그가 원하는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러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창밖의 자동차 행렬을 바라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는 금요일이다. 금요일 저녁 시내 도로는 지옥이 따로 없지만 덕분에 유리창 너머의 활기찬 도시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해 닷새간 치열한 전쟁을 치룬 후 이틀의 달콤한 휴식을 얻는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며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어한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미뤘던 운동을 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늘어지게 잠을 자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의 치열한 전쟁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 대도시에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거나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기혼자들은 시댁 혹은 처가일도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뤄둔 개인사를 정리하다 보면 주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바쁘다 바빠. 우리는 모두 너무 바쁘다. 원하고 또 원한다.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원한다. 그런데 이 사회, 이 세상, 우리의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을까? 러링, 뭐해? 안 가? 옆자리에서 다른 제품을 담당하는 마케팅 팀장 천이 메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물었다. 천이 메이는 이 회사 직원 수백 명 중에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동료였다. 아직 미혼이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성향이 잘 맞았다. 러링이 바로 일어서며 대답했다. 아, 이제 가야지. 오케이, 바이. Have a nice weekend. 멋지게 차려입은 천이 메이가 경쾌하게 돌아섰다. 퇴근 직전에 옷을 갈아입고 정성들의 화장을 고쳤겠지? 싱글이니 얼마나 좋아. 결혼 전에도 하나이던 집이 결혼과 동시에 세 개로 늘어난다. 시댁, 친정, 결혼 전에 우리 집, 우리 집. 어린 러링에게 우리 집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이었기에 주저없이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우리 집은 찬바람 정도가 아니라 북극의 냉기가 가득하다. 그래도 시댁에 비하면 우리 집은 완전 봄날이다. 사실 러링은 늦게 나가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중이었다. 지명이 늦는다고 했으니 시댁에 일찍 가봤자 시어머니, 시누이와 셋이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어야 한다. 러링은 친정도 최악이었지만 시댁은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며느리 관점이겠지만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서 남매를 키웠다. 시누이는 외모가 뛰어나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텐데 어쩌다 보니 노처녀가 됐다. 시어머니는 애가 달아 죽을 지경이고 시누이 본인도 초조한 지 점점 성격이 이상해졌다. 러링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뾰족한 말투와 차가운 표정만으로 충분히 괴로웠다. 여기에 시누이가 가세해 늘 얄미운 말만 골라있다. 이렇다 보니 러링은 시댁에 갈 때마다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가더라도 최대한 늦게 갔다. 달리 핑계가 없으면 일부러 주말에 일을 만들어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우겼다. 금요일이라면 퇴근 후에 늦게 가도 되고 금요일 저녁엔 항상 교통체증이 심하니 더 늦어도 괜찮다. 간혹 퇴근 무렵 갑자기 일이 생기면 더 늦게 가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설 수 있다. 아, 오늘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오늘 좀 일찍 돌아가서 쉬어도 될까요? 이런 연극이 주말마다 반복됐다. 러링은 러링대로 괴롭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 속을 뻔히 알고 있으니 러링과 시댁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러링은 늦게 일을 마친 지명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면서 노인이 내준 숙제를 떠올렸다. 다시 잘 생각해보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를, 왜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는지, 우리 시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둘러싼 진정한 나를 대신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야. 오늘 어땠어? 당신이 맡은 신제품 발표회가 언제랬지? 지명이 기계적으로 러링의 일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다. 다음 주. 러링의 시선은 도로 양편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가로등에 꽂혀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벌써 작은 오두막에 가 있었다. 어느새 눈앞에 벽난로 불꽃이 어른거리고 노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은 평생 이어지는 일관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네. 우리가 기억하는 최초의 순간부터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신체, 감정, 감각, 지식, 경험 따위가 끊임없이 변하는 동안 이 의식이 늘 변함없이 이어져 왔기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담아낸 우리 안에 내재된 진정한 자아가 유지될 수 있는 걸세. 진정한 자아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진정한 자아는 세상을 바로 보고 자연의 변화를 즐기고 세월이 흐르며 변해가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자아를 변하게 할 순 없어. 러링은 자기 안에 내재된 그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늘 한결같은 또 다른 나의 존재가 확실히 느껴졌다. 그런데 왜 진정한 자아의 사랑, 기쁨, 평화를 느끼지 못했을까? 시댁 문 앞이었다. 러링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린 후 천천히 깊게 심호흡했다. 또다시 연극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긴장됐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매일 연극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좋은 직원으로, 좋은 친구로, 훌륭한 시민으로, 훌륭한 자식으로, 훌륭한 며느리로, 훌륭한 사위로, 좋은 부모로, 심지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이 중 자신이 정말 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생 대작을 연기하는 우리는 상황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맞는 모습으로 변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러링은 자신이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감격스러웠다. 이때 러링 부부를 맞이하는 신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차피 연극을 해야 한다면 완벽하게 하자. 여우 주연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좋아. 피하지 않겠어. 동심원 수업, 미지의 나. 산길 도로를 달리는 러링. 어느덧 이 길이 익숙해졌다. 이 길에 들어서면 왠지 설레고 살짝 흥분도 느껴졌다. 그럴수록 노인과의 만남이 점점 더 기대됐다. 지금 러링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신기하기만 했다. 어제 시댁에 발을 들여놓으며 완벽한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러링은 신우에게 활짝 웃어 보이고 곧장 주방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먼저 나서서 음식 준비를 도왔다. 기본 예의만 형식적으로 차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음식이 아주 맛있게 느껴졌다. 그래서 진심으로 아낌없이 칭찬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그 순간 방긋 웃는 시어머니 눈빛이 너무나 따스해 보였다. 그 전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기적 같았다. 시댁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러링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일도 좋지만 몸 상하지 않게 해라. 러링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며 처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냥 내 마음가짐을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어머님까지 바뀌었지? 들어오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멍하니 서서 문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노인이 언제나처럼 인자하게 웃으며 러링을 맞이했다. 러링은 이 오두막에 들어서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졌다. 평범한 집은 아니지만 평범한 가정의 포근함이 느껴졌다. 이곳에만 오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 환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몸과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급한 성격은 여전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느라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러링은 흥분해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생기 넘치는 두 눈이 별빛처럼 반짝거렸다. 비 내리는 처량한 밤, 집이 있어도 갈 곳 없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인도 함께 기뻐하며 러링을 칭찬했다.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가보자고. 자네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산더미야. 맞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할까요? 사랑, 기쁨, 평화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왜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을까요? 단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본래의 모습을 감췄기 때문인가요? 노인이 기관총처럼 다다다 질문을 쏟아내는 러링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러링처럼 짧은 시간에 중요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분필을 들고 바닥에 원을 그렸다.
완벽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시 올가미? 우리가 올가미에 갇혀 있다는 뜻인지도 몰라. 로링이 온갖 추측을 떠올리는 동안 노인은 멈추지 않고 원 밖에 조금 더 큰 원을 여러 개 더 그렸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여러 겹의 동심원이 완성됐다. 이게 대체 뭘까? 노인이 가장 안쪽 원에 참된 자아, 사랑, 기쁨, 평화라고 쓴 후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 동심원이 인간의 심리 구조라고 해보지. 참된 자아는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라네. 노인이 바깥쪽 큰 원들을 가리켰다. 이 원들이 뭔지 알겠나? 가장 바깥쪽 원은 역할 가면이 확실해요. 우리가 늘 쓰고 있잖아요. 로링은 자신의 위대한 깨달음에 한껏 우쭐했다. 맞았어. 바로 그거야. 노인이 맞장구를 치고 가장 바깥쪽 원 안에 역할 가면, 신분 동화라고 적었다. 다음 원은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심리구조라고 했으니 고정관념이나 습관, 태도 같은 것 아닐까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어디선가 이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났다. 이것이 심리구조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해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겠어. 노인이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바깥쪽 원에서부터 차례로 생각, 감정, 신체라고 썼다. 로링이 겹겹이 그려진 동심원을 보며 갸우뚱하자 노인이 분필가루를 탁탁 털어내고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참된 자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지만 자아 존재감이 끊임없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네. 그래서 신체, 감정, 생각, 역할, 신분에 쉽게 동화되는 거야. 소위 작은 자아나 에고가 외부 물질을 통해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이 동심원은 러링이 지금까지 본 그림 중 가장 추상적이고 난해했지만 어쨌든 피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핵심부터 시작해보자. 왜 참된 자아가 사랑, 기쁨, 평화인가요? 사과가 익으면 왜 떨어질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지. 나중에 삶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나 고서를 찾아보게나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이런 내용이거든. 인간의 본질은 사랑, 기쁨, 평화다. 러링은 종교가 없어 성경이나 불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사서삼경 같은 고대 경전에도 전혀 흥미가 없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공자나 노자의 간단한 명구를 배운 적이 전부였으니 노인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자신을 대신할 수 없는 역할과 신분에서 벗어나고 혼자만의 생각, 감정, 신체 억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참된 자아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네. 설명을 들었지만 별로 와닿지 않았다. 과연 우리 주변에 진정한 사랑, 기쁨,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테레사 소녀나 간디처럼 대단한 위인이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런 위인들은 애초에 우리랑 다른 사람이니 평범한 사람들에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노인은 러링의 생각을 읽었는지 안타까운 듯 고개를 흔들었다. 자, 참고할 만한 도서 목록을 적어줄 테니 꼭 읽어보게. 그리고 참된 자아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소개해주지. 직접 만나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러링은 이 특별한 만남이 점점 재미있어진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게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너무 기대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늘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를 짓는 이 노인이야말로 사랑, 기쁨, 평화가 충만한 참된 자아의 화신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사랑, 기쁨, 평화를 추구하고 있네. 그런가? 노인이 뜬금없이 앞에서 했던 질문을 반복하자 러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묻겠네. 만약 자네가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아이스크림을 생각할 때 입안에 침이 고일까? 노인이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맛을 모를 테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겠지. 같은 논리라네.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를 열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애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아기지. 아기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러링은 가슴이 아래와 고개를 푹 숙였다. 아기는 러링에게 가장 큰 약점이자 상처였다. 거리에서, 텔레비전에서, 잡지에서 사랑스러운 아기 사진을 보면 처음엔 사랑과 간절한 바람이 샘솟지만 마지막엔 늘 슬픔, 원망, 분노만 남았다. 러링이 결혼 후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런 상처 덕분에 러링은 노인의 말을 바로 이해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기를 보면서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아기 천사란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울며 보채거나 똥오줌을 쌀 때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기가 우는 건 생명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자아의 본질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네. 다 울고 다 보챈 후에는 다시 평화와 기쁨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지. 자꾸 억지로 울음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부모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온 억압에 대한 고통을 상기시키는 법이지.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당장 끊어내기 위해 무조건 어르고 달래거나 무섭게 윽박지르기도 해. 이런 행동은 부모 자신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제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꼴이라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에너지 전쟁. 러링은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숙제를 받았고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인은 먼저 이 세상의 실상을 체험해 보라고 했다. 실상? 러링은 실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질을 구성하는 채소 단위가 뭔지 아나? 러링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된 데다 평소 순수 과학 쪽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답을 원하는 걸까? 물질은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 중성자, 양성자 등을 발견했고 나중에 입자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러링이 머리를 쥐어짜며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는 보통 공간은 비어있고 물질은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모든 물질은 본질적으로 비어있다네. 근현대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증명했지. 인간의 몸이 겉으로 보면 고체 상태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작은 공간이 존재해 원자와 원자의 거리는 원자 하나 크기보다 훨씬 멀지. 모든 원자와 분자 내부에도 더 작은 공간이 존재해 입자는 극히 작은 공간을 차지할 뿐이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는 거야. 그 안에서 입자가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악보의 물결처럼 일정한 진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고체 상태가 아니란 말이세. 노인은 길고 난해한 설명을 마친 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참고하라며 제목을 적어주었다. 이 책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여러 그룹으로 나눠 단무물에 음악을 들려주고 문장을 읽어주고 전자파를 노출시키고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고 2시간 동안 냉동실에 얼린 후 결정 모양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실험 결과 물의 결정은 접촉한 정보와 감정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러링은 이런 이야기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에너지가 아닌 것이 없겠네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리, 생각, 의식, 감정에도 특별한 파동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확실히 특이하고 재밌는 발상이긴 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찾는 정답과 무슨 관계인데? 러링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문득 창밖을 보았다. 고층 빌딩 밖으로 팽팽한 긴장에 휩싸인 답답한 도시 전경이 펼쳐졌다. 그래서일까? 미국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생산한 자동차를 절대 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작업 태도가 좋지 않다고 자동차 성능까지 떨어진단 말인가? 근로자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기계에까지 영향을 준단 말인가?
어렴풋이 또 다른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다수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관찰자가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즉, 같은 실험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일상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화초나 동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키우면 신기하게도 그 결과가 다르다. 결국 인간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일련의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다. 회의 시작했어. 러링은 의매의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헐레벌떡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조금 일찍 와서 이런저런 생각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회의가 일찍 시작됐다. 그런데 오늘 회의실 분위기가 뭔지 심상치 않았다. 터널리 대표 이사와 나란히 앉은 왕리의 무표정이 매우 거슬렸다. 무표정은 아주 확실한 감정 표현이다. 지금 왕리의 기분이 몹시 안 좋다는 뜻이다. 조금 떨어져 앉은 영업 총괄이사 천단은 어떤 상황인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어떤 회사든 영업부와 마케팅부는 견제가 심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다. 영업부는 늘 마케팅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영업하기 힘들다고 불평했다. 반대로 마케팅부는 영업부 직원이 마케팅부 지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잠재 고객을 놓치고 영업부가 영업 자료나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마케팅부 업무에 차질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 이게 바로 에너지 작용이구나. 왕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어. 러링이 왕리의 표정을 살피는 사이 예상대로 천다가 포문을 열었다. 마케팅부에서 만든 신제품 지명 광고 문구. 너무 자아도취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온통 제품, 자아자찬만 늘어났지. 경쟁자 제품이나 고객을 염두에 둔 문구는 전혀 없어요. 순간 왕리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다. 성격 급한 러닝은 평소라면 벌떡 일어나 반격했겠지만 오늘은 일단 왕리 반응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이때 왕리 대신 터널리 대표이사가 나섰다. 며칠 전 국내에서 권위 있는 경제 잡지가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올해의 경제인으로 뽑혔다더니 오늘따라 유난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지명 광고에서 경쟁사 제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금 경쟁사 제품 광고합니까? 누가 그쪽에 가서 광고비 받아올 겁니까? 천언니가 조금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확 굳혔던 왕리의 표정도 많이 누그러졌다. 천다도 피시 웃었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고객을 배려한 문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리가 드디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광고는 애초에 고객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기획한 것입니다. 평소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광고란 말입니다. 입이 발린 뻔한 문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왕리는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다는 생각에 가벼운 농담으로 다시 마무리했다. 우리 남자들이 와이프를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살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회의실이 웃음바다로 변하고 여기저기서 공처가가 어쩌니 저쩌니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지라며 말장난이 터져나왔다. 한순간에 회의실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러링은 한바탕 치열한 에너지 전쟁을 직접 경험한 후 노인의 가르침에 또 한 번 감탄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 모두 전파력과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구나. 에너지 이론, 이거 정말 대단한데? 어쨌든 잘 해결되어 다행이야. 러링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